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수업 11차 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대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3중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3소단원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다시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127쪽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면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국 국제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대한제국과 관련된 무엇이겠죠? 자, 이것은 일종의 헌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무개혁의 내용과 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뻔하겠죠, 그렇죠? 내용이 예상이 되시죠? 자, 연표 볼게요.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고요. 98년 독립협회 해산되네요. 전에 1896년도에 독립협회가 창립되는 것까지 우리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99년도에는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일종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이니까 우리가 반포란 단어 쓰는 거고요. 반포는 우리가 율령반포, 우리 고대사에서 율령반포 할 때도 우리 들어봤던 단어겠죠. 자, 오늘의 용어는 딱 두 가지입니다. 대한국 국제와 광무개혁인데요. 오늘 여러분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얼른 하고 우리 좀 쉬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대한국 국제는요, 독립협회 해산 이후의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황제권을 극단적으로 강화시켰던 그런 문서입니다. 그런 법령인데, 자, 일단 독립협회 해산 이후에 고종이 뭐 했느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죠.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후 고종의 행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은요, 황제권을 극단적으로 강화시키고요. 내용은요, 황제가 군사 지휘권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바로 원수부라는 것을 설치해서 말이고요. 그리고 병력을 증강시킵니다. 군부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요. 끝으로 대한국 국제라는 것을 제정하게 됩니다. 법령이니까 제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도대체급 대한국 국제 주요 내용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 자, 대한제국은요, 자주 독립국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요. 그리고 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행사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가면요, 대한제국은 사실 황제, 전제 황제, 전제 군주국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이 뭐 지멋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전제 왕권 전에 얘기한 적 있습니다. 전제 군주국이다. 그 어떠한 것도 그 황제가 권력 휘두르는 것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억제하니까요. 전제가. 자, 3번은요, 여러분들 대한제국이 돈줄을 묶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긴 한데, 이 돈줄 왜 중요하냐면, 국내부, 우리 1차 가보개혁에 나왔던 그 왕실사무 관할하던 그 국내부입니다. 이제는 황실사무겠죠. 자, 국내부 산하에 내장원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수익 사업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업이 아니고 세금이겠죠. 세금입니다. 세금과 다양한 수익 사업을 관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막대한 재정 혹은 재원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개혁을 주도할 수 있다. 재정, 재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해서 개혁 주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래서 무슨 개혁이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 광무개혁 되겠죠. 자, 보시면 옛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 것을 참고한다. 구본 신참입니다. 구본 신참이 바로 이 광무개혁의 원칙입니다. 옛 것을 근본으로 새 것을 참고한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렇죠? 양무운동 때의 중채서용이나 아니면 동도서기 1880년대 홍리기모함 나왔을 그 시점에 동도서기 그거랑 지금 비슷한데 맥락이 다시 튀어나온 겁니다. 자, 보시면 광무개혁의 성격부터 우리가 볼 건데요. 자, 갑오을미개혁이요. 이 구본신창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바로 이 구본신참을 원칙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조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아문 좀 찾아볼게요. 바로 양지아문, 지계아문이고요. 양지아문 통해서 땅의 크기를 재는 거죠. 양전 사업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지대 수입. 선생님 미쳤나 봐요. 지대가 아니죠. 조세 수입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표현은 땅에 대한 그 세금 물어내는 건데, 자, 조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늘리고 그리고 토지 소유 관계를 정비하게 되는데 그 관계 정비하는 과정에서 했던 것이 바로
지계 발급입니다. 지계를 발급하는 건데 토지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문서예요. 근데 이것이 근대적인 소유권을 보장하려는 문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땅이 다 왕의 땅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 국가에서 인정한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네 땅 맞아라고 문서로 보장해 준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자, 식산흥업, 여기서 이 산업을 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산업을 뭐 크게 키운다는 얘기인데 서양 문물을 도입해서 상공업을 진흥시키고요. 여러 회사를 설립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제조업, 운수업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자, 민간은행 설립한다고 나오는데 대한천일은행이라는 것이 나와서 이것이 나중에 지금의 우리은행이거든요. 대한천일은행 지금의 우리은행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교육 분야에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실업학교를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공업에 관련된 것을 배우는 상공학교, 그리고 광무학교. 광무는요, 이 광무개혁이라 광무가 아니고요. 광산에 관련된 업무를 배우는 광산업에 관련된 업무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뭐도 보내야 돼요? 그죠? 국룰이죠, 국룰. 유학생도 파견하게 됩니다. 외국으로 보내서 배우고 와라. 자, 기타 볼게요. 자, 뭘 설치할까요? 그렇죠. 철도 설치하고요. 전차 설치하고요. 전화선도 깔고요. 전화가설. 우편제도 정비하게 됐습니다. 우편제도 하면 우리 갑신정면 또 생각나면 좋겠고, 또 3차 가보개혁 때, 을미개혁 때 우편 사무를 재개했다는 것도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자, 광무개혁의 의와 한계 좀 볼게요. 자, 의 부분 보면요. 자, 외세의 간섭을 많이 배제하고요. 국가의 자주 독립과 그리고 근대화를 지향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제 중심으로 계속 돈을 쏟아부으니까 단기간에 성과가 막 눈에 띄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누구 혼자 주도합니까? 그렇죠. 황제. 즉 황제의 목소리만 계속 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권이 보장되는 것은 계속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위에서 말했던 그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일종의 헌법도요. 민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서 황제권만 계속 높아지고 민권은 계속 낮아지는 이런 불균형을 낳게 됩니다. 하면요. 여러분들 이 민권은 사실 당시에 고종이 해산시켰던 독립협회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권 보장, 민권 의식 고취, 뭐 자유민권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이게 정확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나중에 한반도에서 또 전쟁 벌어집니다. 남들이 와서 전쟁해요. 러시아랑 일본이랑 뭐 와서 전쟁해서 일본이 막 간섭이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혁이 중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마지막에 쌤이 이렇게 멋있는 문장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빡센 길은요, 대체로 이끌어 가게 되죠. 어디까지 이끄냐? 예쁜 장소로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우리 매우 힘들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우리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 길에 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최고의 것은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지그지글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